인사해요. 아니,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전세를 놔야 되잖아. 내가 집주인으로서. 그렇지. 네가 이제 전세를 맞춰야지. 그럼 난 전세를 살아본 적은 있지만 부모님이 했지. 내가 한 적이 없어갖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뭐 어디 가서 뭘 떼야 되는지 몰라. 지금은 나는 집을 좋은 매물을 사가지고 부동산 업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 뭐 그치. 용어도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맞지. 어렵지. 그래갖고 이제부터 네가 그랬잖아. 이제부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 한 개 해놓고 했지만 공부를 이제부터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할 거라 하는데 뭐 용어라든가 전세를 놓으려면은 뭐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게 뭔지 그건 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한다. 일단 오늘은 물론 이제 그것은 네가 방금 얘기했지만 부동산에서 이제 맞춰야 될 예정이고 내가 오늘 네한테 말해줄 것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내가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타 사이트인데 부동산 114라는 이제 공식 블로그 여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상식,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전세 네가 방금 얘기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니한테. 잠깐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의무가 아니가.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지. 너에게 들어올 세입자가 니도 나중에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요즘에 보면 뭐 전세금을 날렸느니 뭐 사기를 당했느니 어떤 집주인이 뭐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느니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거든. 한 번씩 보면 둘 다 안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나 모르겠다. 세입자의 뭐 본인이 해야 될 거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본인의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쭉 한번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거네. 그러면 돈이 이제 뭐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이 안 든다고 보면 되고 몇백 원 정도 되고 그게 뭔데? 전세권 설정은 이제 몇십만 원 정도? 크게 돈은 안 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네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잖아. 2년 동안 맡기는 건데. 나한테 주는 거지. 니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네가 이제 2년 뒤에 그 돈을 이상 없이 그냥 그 사람 이사 갈 때 내줘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쓰겠지. 나도. 혹시라도 네가 받아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잖아. 보통 그렇게 하게 돼. 그 돈을 은행에 놔둘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집주인이 뭐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뭐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전세 보증 2년이 됐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 돈 빨리 달라는데 이사 가야 된다. 그럼 집주인은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좀만 더 살아라. 고소해야지. 뭐 고소하잖아. 근데 집주인이 수많은 언론이나 이런 영상을 보고 막 배째라 해버리면 세입자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경매라 그러지. 경매. 그 지분 있잖아. 지분. 살고 있는 지분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왜냐면 집주인이 내주면 내 돈을 전세금을 계약기간 지난데도 안 주고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준다. 경매를 넘기겠다. 이 집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경매에서 누가 살까 이거. 뭐 싸게 사든지 낙찰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집. 내가 살 수도 있나? 세입자가? 내가 입찰할 수도 있다. 내가 입찰해가지고 내가 그 최저 뭐 경매에 대해서 오늘 뭐 얘기 길게 안 할 거지만 거기 처음에 입찰 뭐 돈에 대해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내 돈 준 거보다 적은 금일까 이거? 아니지. 전세금은 일반 매매가보다는 보통 낮잖아. 경매해도 시세대로 조사되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으면 뭐 손해낼 건 없지. 그래서 전 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면 세입자분들이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이 집주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서 딴 사람이 샀어.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전세금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 줘야지. 그 사람 나는 이사 나가고 이 사람 여기 뭐 자기가 살든지 또 전세를 줘도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걸 안 해가지고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단순하게 이런 거를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쭉 내용이 나와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지금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고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을 한단 말이야. A라는 사람, 네가 주인이고 이제 내가 이제 세입자다. 그럼 전세 계약하잖아. 전세 계약하면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자. 계약서. 전세 계약서 말이야. 매매 계약서 말고. 전세 계약서 쓰면 그 세입자는 내 돈을 지키려면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집주인의 뭐 문제 때문에 갑자기 뭐 내 전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전세 계약서를 이게 말 전세 계약서다.
만약에다 얘 전세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가냐? 그 동네 동사무소로 가요. 주민센터 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도 같이 가나? 아니 니는 안 가되지. 세입자 혼자. 그날 잔금날 기준으로 보통 많이 간다. 잔금일. 계약서 쓰는 날 말고 실제로 내가 이사 가는 날. 뭐 며칠 뒤에 이사 갈 수 있고 보통 돈 2억 다 준 날. 마지막 돈 내가 집주인한테 돈 잔금 준 날. 그날에 이 계약서를 그 전에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들고 동사무소로 가. 내가 이사할 동에 동사무소 가서 여기 이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있어. 동그란 도장. 확정일자 오늘 날짜가 찍혀. 그래서 오늘 날짜가 뭐 오늘 지금 찍는 날이 3월 25일이잖아요. 2020년 3월 20일 날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도장을 꽝 찍게 되겠어. 그 계약서 위에. 그 계약서 위에. 그 전세 계약서 위에 빵 찍어줘. 그리고 그날 전세 입자가 이사를 하는 날이잖아. 그러면 막 이사침센터 보통 막 이사 나르고 오전에 아니면 오전에 보통 원래 있던 이사침센터에서 이사 날러 와가지고 오후에 가잖아. 그럼 막 이사 날라. 그 부부라면 한 명은 이사하는 데 가 있고 한 명은 상업 얘기했다. 이걸 막 해. 동사무소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지? 이사를 그래. 전입시고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야. 방금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거는 거기서 다 해, 한 방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방에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받는 건 돈이 얼마 안 들어. 몇백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점유지, 점유. 이사 산다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이 세 가지가 언제 돼야 되냐. 계약서 쓰는 날에. 그 다음날 가도 상관없지. 아니지. 방금 내가 얘기하잖아. 이 잔금일날 기준으로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이사를 그날 들어와야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잖아. 이사하는 날 바쁘니까, 바빠가지고, 내일 가서 전입신고 하지 뭐. 15시 같이 사람 나와갖고 했어. 그러면 6시 넘어가려고 하면 동사무소 아무도 안 하는데 그 모양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부부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정 그렇다 싶으면, 전날에 와서 하든지. 전날에 여기 와서 동사무소로 와. 전세 계약서 들고. 미리 찍어놓으면 상관없어. 날짜는. 근데 그 뒤에 찍히면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정말 뭐 많이 안 하지만, 그 중간에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그 상간에 그 전세 계약하고 뭐 한두 달 있다가 잔금일 그 기간에 분명히 특약사항이 있을 거야. 현재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 다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그 등기부등본 확인하잖아. 이 집주인이 이 사람 맞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지 근저당 잡혔는지 보잖아. 그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뭐 대출이 없는 집이야. 특약사항이 보통 쓰거든. 뭐 잔금일, 이 전세 잔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여기엔 등기상에 권리가 변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으면 계약은 원천 무효되고 계약금 대액을 상환해야 여기 넣어지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그 사이에 내가 뭐 나쁜 돈을 갑자기 먹어서 아직 전입신고도 안 됐어. 이 집을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신고 열람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아직 네 이사 안 했잖아. 그 사이에는. 그래. 그러면 이 집주인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아까 내가 했던 담보대출 받겠지. 여기 그 등기부등본하고 혹시나 전입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자들 연락 가지고 오세요 하면 아무것도 없어. 네 이름밖에 없는 거야. 세입자가 없어. 그때까지는. 네 저번에 얘기했던 은행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오세요. 네 집이 뭐 증명해주세요. 하면서. 그 서류에 그게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등기부등본하고 전입세대 연락. 아직 전입신고 안 했잖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여기서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은행 가서 막 대출했는데 서류를 다 냈는데 이사가 안 했어 아직. 그럼 아무 이상 없지. 은행에서 봤을 때는 맞지. 그래서 그럼 대출 다 빌려줬어. 막 1억 얼마 빌려줬단 말이야. 2억치. 근데 나중에 시기 와서 보니까 인마가 갑자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 은행에서 대출 지금 이 집에 대해서 대출 받아놨는데 이 사람이 대출 빚을 못 갚네. 그 다음 달부터. 그럼 연락했지. 갚으라 했는데 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연락 안 되면 은행에서는 이 집을 경매로 신청해버리는 거라. 내 돈은 안 갚았다 이거지 은행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이 절차는 다 똑같지만 말했지만 만약에 이 세입자가 만약에 이것도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내가 아직 이사를 오고 나서 잔금 다 줘버린 상태에서 대출을 먼저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금날을 또 뭘 확인해야 되겠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그게 나오잖아. 권리상. 근데 정말 이게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이제 확정일자의 효력 전입신고와 함께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신청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3월 25일 날 전입세대 다 했는데 오늘 이거 다 떼보면 안 나와. 내일 떼봐야지만 전입세대도 다 들어가 있고 확정일자가 내일부터 효력이 되는 거야. 도장 받는 광 찍는 그 시간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날 0시 그래.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야, 자료가 그 데이터 DB가 안 올라가서 그런 거야? 뭐 그럼 몰라. 지금 그래 돼 있거든. 이게 뭐 나쁘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경매대금에서 우선권 변제대금을 보정 이거 다 되면
아까 내가 했지만 경매가 넘어가고 하면 내 돈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악의적으로 말이야. 잔금일 당일날에 대출을 받았어, 집주인이.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은행에서 등기부등본하고 전입세 연락 떼보면 그날 내가 도장 찍고 다 해도 안 나오지. 그러면 근저당은 돈을 대출 빌릴 수 있잖아, 집주인은. 야, 근데 그런 경우가, 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 최근에.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거 사기꾼이잖아. 솔직히 안 그렇나? 사기꾼이지. 악의적으로 우리 한 거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어제 날짜로 대출금이 있고,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잘못돼가지고 뭐 은행에서 이 사람 돈을 못 갚아가지고 막 다 신청을 해, 경매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경매가 넘어가서 다 낙찰받아서 제3인물에게 팔려도 제일 1번으로 돈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 은행이지. 은행이 1억 얼마 받아가면 내가 원래 2억 얼마의 집에 1억 얼마 갚아가고 나는 전세금 원래 또 1억 얼마인데 다 못 받는다는 거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순서가 늦어지는 거지. 근저당이 먼저고 3월 25일 할까? 그 다음날 나는 3월 25일 날에 확정일자 찍고 다 해도 그러면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3월 26일 공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순위가 늦다고 해, 날짜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날에도, 그러니까 계약 당일날에도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고, 분명히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약에 이런 뭐 근저당을 받는다거나 뭐 권리상의 대출도 받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이 계약 원천 무효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집주인한테도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안 받아. 자꾸 늦어져.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난 귀찮아가지고 보통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하는데 확정일자 또 몰라서 도장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돼야 돼. 세 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 이사를 직접 가서 살고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세 개가 다 돼야 돼요. 아니, 야, 믿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굴 믿고? 내가 집주인을 믿고. 집주인을 믿고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아는 사람이다. 알아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살자. 굳이 확정이 돼갖고, 나쁜데, 생각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에이, 전입신고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잖아. 전입세대 연락 떼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노? 뭘 할 수 있노? 따로 은행 가서. 직권 대출할 수 있지.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 잠깐 빼달라, 주소를 잠깐 빼달라, 살면서 왜요? 그러면, 금방 그 다음날 다시 넣게 해줄게. 이런 이유는 다 본인의 뭔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그러면 주민센터 가고 확정일자 받고, 도장 찍고, 전입신고하고, 실제 그날 이사를 가서 살고 있고, 세 개가 다 정리지, 정리. 세 개가 모두 다 동시에 그날 다 돼야 된다는 거지, 잔금이네. 이것도, 도장 받으면 되잖아, 얘기해서. 그 계약서 두고 가서. 전입신고는 따로 용지가 있나? 전입신고는 내 신분증 두고 가서, 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몇 동을 이사 왔습니다 하면 바로 그냥 전입신고 해주는 거지. 또 아까 뭐라 했지, 정유는 이사, 가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짐을 빼면 안 되는 말이야, 내 말은. 이건 행위만 하면 되나? 어떤 사람들은 짐을 빼는 사람이 있어. 이사를 가고 나서 내 전세금이 있는데, 본인 이사할 집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가버려. 돈은 나중에 주겠지 하고, 주인이. 그럼 이 세 개 중에 정유가 빠져버려.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럼 두 개 다 돼 있어도 경매가 넘어갔을 당시에 당신이 이사 가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막 본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 이사 가고 계속 사는 이유가 이 세 개가 다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그래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확정일자라는 말은 세입자가 돈을 잘 받기 위한 그렇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거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확정일자 받고 저는 신고하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 자, 이건 길어지니까 빨리 얘기하면 큰 거를 그리면 집을 우리가 사면 등기를 하잖아. 등기 받았잖아. 등기 필증. 그건 집을 주인이 받잖아. 주인이 받잖아. 이것은 전세금에 대한 등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등기를, 매매의 등기가 아니고, 내 전세금이 얼마 있다. 이것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내 금액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돈을 좀 줘야 되지. 법무사 통해서 보통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면, 갚고 울고 있는데, 을구에 대출 근저당 얼마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집에 누가 임차인이 세입자가 나 전세 사는데 전세권 설정할래요? 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돼. 동의를 해줘야 돼, 집주인이. 하세요.
했을 때 묻는 거는 야가분 나한테 물어보라. 무조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전세권 설정을 누가 하나? 세입자가 하나? 집주인이 하나? 집주인이 알겠지. 집주인이 왜 세입자를 내 돈을 지키려면 집주인이 세입자 돈을 지키나. 그러니까 집주인이 야한테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그전에는 이건 동의는 필요 없었어. 방금 이거는. 근데 전세권 설정은 이게 다른 게 네가 기록해야 될 게 집주인한테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통하든 만나든 간에 동의를 구해야 돼. 뭐라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전세권 설정해도 되냐 할 거다. 이 자체를 왜냐 전화 온단 말이야 집주인한테. 지금 여기 몇 동 몇 호 이번에 이사 들어오셨죠 세입자 누구 주인이 받으면 그 사람이 이거 전세권 설정하는데 동의하시죠? 이 전화가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 다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금액이 표기되어 이렇게 나오잖아. 신청 이건 또 당일부터 그렇게 발생돼. 아까는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공공시고 전세권 설정은 내가 오늘 만약 3월 25일에 이사를 들어왔어. 그럼 내가 이제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내가 만약에 전세금이 1억 5천이다. 1억 5천을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 집주인 오케이 하면 그날 바로 돈을 좀 이 수수료를 주고 하면 이 등기부 등본 상에 대출도 나오지만 을구에 세입자 이름 들어가고 거기에 전세권 1억 5천의 설정 금액이 다 찍혀 나와. 그러면 등기부 등본 딱 출력하면 누구라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 그 세입자가 얼마의 전세금을 살고 있구나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은행에서도 딱 보면 이건 뭐 전입세도 필요 없어. 등기부 등본 딱 출력해 보면 이 집에 얼굴에 딱 보면 세입자 누구가 전세금 1억 5천에 대출 안 됩니다. 이래 될까 이거 은행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줘야 돼. 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이 있단 말이야. 한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야. 이건 금액별로 되는데 이것은 근데 확실한 거죠. 이 확정일자 이거보다 왜냐 당일날 효력이 발생된다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당일날 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당일날 다 나오니까 이거는 악의적으로 하려 하면 확정일자는 재수 없으면 그냥 하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생각하면서 하겠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더 이게 확실하다. 돈이 더 들어. 그렇죠. 몇 억을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몇십만 원 정도야. 안전하게, 경매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받겠다 하면 이걸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중요한데, 신청 당일부터 발생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확정일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전세권을 못 받았을 때는 내가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매로 넘겨야 되는 해요.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한데,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바로 경매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소송 필요 없어. 내가 여기 금액이 설정돼 있잖아. 이게 다른 거지. 등기부등본에 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법적 효력이 됐구나. 바로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단 상대적으로 확정일자에 대한 신청 방법이 번거롭지 그래. 뭘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되고. 그 말이야. 아까 이거는 동사무소만 가면 땡인데.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왜 지른다는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전세를 구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미리 다 계약하기 전에 물어본다. 이 집에 전세 들어오면 전세권 설정해도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면 처음부터 계약서 안 쓰는 거고.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자 할 때 그때부터 미리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설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집에 뭐 전세권을 설정돼가지고 뭐 등기상에 뭔가 나오면 뭔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나오는 게 그런 거야? 또 전화 받고 그런 것도 싫을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볼 때는 크게 없는데 없는데 내 여기 뭐 내 아파트에 뭔가 이게 설정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나이 드신 분들 그래, 찍히는 게 많이 싫다.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두 가지 확실한 차이점이지.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겠고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요게 이제 달라. 이거 나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요거만 보면 이제 이거 보시는 분도 알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방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전세권 설정이 너무 좋아 보여. 더 안전하고 돈이 들더라도 근데 다 좋지 않더라는 거지. 경매 시 아까 얘기했잖아.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의 보상 차이가 달라. 쉽게 얘기하면 확정일자로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래. 근데 이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지. 오히려. 왜? 확정일자는 건물과 그 아파트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쳐서 보상을 받는 건데 전세권 설정은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받게 돼 있어. 여기 그래 나오지. 토지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건물이 5천이고 토지가 1억이다. 토지가 더 비싸다. 그렇게 돼버리면 합치고 1억 5천이라서 확정일자 받았을 때는 충분하게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했다.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근데 건물이 5천밖에 안 돼. 전세 보증금 6천인데
천만 원 못 받는 거를.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다 모를 거야, 사람들.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게 정말,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더 유리하다. 오히려. 그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전세권 설정은 건물 가격 기준으로 경매가 넘어가서 그 돈 밖에 돈을 못 받는다, 내 돈을. 이게 차이점이지.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내가 나중에 이 영상의 밑에 제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확정일자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차이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내용을 쫙 읽어보시면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아마 확실하게 알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있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는데 또 다른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지. 이게 또 나도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자,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 현행법에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그러니까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2년 다 지나가지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 자동 있는데? 자동이 그냥,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집주인도 별말 없고 세입자도 별말이 없어. 그러면 한 달 전까지는 해야 돼. 늦어도. 늦어도. 한 달 전에. 한 달 안 돼갖고 지금 25일 남았어. 근데 전세금 좀 올려야 되겠는데 하면은 안 되지.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연락도 없다. 해버리면 나 아무 말 못하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전세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지금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추세야. 그럼 누가 먼저 연락했나? 집주인 연락했지. 집주인 연락해가지고 좀 올려야 되겠다. 사실 거예요? 나가실 거예요? 이 사람 가을 수 줬잖아, 비싸니까. 일부러 안 받아. 집주인 연락 안 받아. 그러면 안 되지. 막 전화를 해야지. 문자 보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역전세가 나가지고 막 지금 전세가가 오히려 막 떨어져. 그럼 세입자가 연락을, 집주인은 그냥 갔으면 좋겠잖아. 그래. 묵시적으로. 근데 이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연락하겠지. 아니, 지금 전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새로 재계약합시다. 낮은 금액으로. 돈 일부 좀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겠지. 자, 이런 경우인데, 서로 근데 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만기 얘기 안 하고 가면 묵시적 계약이다. 갱신이다. 최소 1개월이네. 저 말이 중요하네. 이게 잘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아까 두 개 중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근데 세입자가 유리하겠지. 더 같은 조건이라는 게 같은 보증금으로 말하는 거야. 같은. 아까 1억 5천을 예로 똑같잖아.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 응?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 어떤 거야? 이거 6개월 한 달 사이에 만 없으면 그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인정된. 그게 이 말이지, 그래.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똑같은데 전세권 설정 얘기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 묵시적 계약이 갱신이 됐단 말이야. 아무 말 없이 서로 지나갔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까지 똑같아. 두 개 똑같아. 하지만 미국법 이제 나도 잘 모르는데 312조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여기는 2년을 더 살 수 있었잖아. 확정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을 존속 계약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서로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한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계속 니 살아라 상관없다 했을 때는 똑같아. 확정일자나 전세권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가면서 딱 날짜 지난 거 몰랐어. 관리하는 막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깜빡했어. 보니까 근데 이거 날짜는 지나버려가지고 1개월밖에 안 남았어. 안 남아가지고 전세금은 못 올려. 근데 내가 만약에 확정일자를 다 받아놨다면 2년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보장받아. 그 1억 5천으로. 근데 만약에 그 전세 가격이 올랐어. 1억 막 7천이야. 만약에 2억이 됐다 치자. 5천만 올랐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시간 지나서 지금은 못 올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나가라고 했을 때는 6월달 최대 6월달 안으로 이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지. 6월달에는 2년이 아니고 6월이네. 최대 6개월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지. 집주인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하는 거라 오히려 6개월. 그러니까 불리한다는 거예요. 6달까지만 최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나가든지 또는 새로 계약하든지 올린 계약금으로 이게 다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또 불리한 게 낫잖아. 아까도 불리했고 전세권이 돈은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확정일자 받아놓고 전입신고 하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똑같은 1억 5천으로 받아서 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그래서 보장받아 권리를. 근데 2년이니까 한 번 더 2년은 확정일자는 2년이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묵시적 이 계약 1에서 6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립시다 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서로 말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일자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런 경우에 전세 금액이 막 올라가는 경우는 오히려 전세금 설정해버리면 집주인이 이거를 알게 될 경우에는 아마
계약을 종료하자고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전세권을 해지해라. 나는 더 높은 전세금을 세입자를 받겠다. 또는 네가 더 높은 전세금을 계약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주인은 6개월의 페널티를 먹이는 거네, 솔직히. 6개월 동안은 살게 해줘야 된다. 그 후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페널티라 그래야 되는데 6개월간은 보장 어쩔 수 없이 그래. 법에서 바로 나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돈 높게 받고 싶은데 네가 1개월까지 안 될 동안 네가 몰랐잖아. 그 페널티를 네가 6개월 동안 살게 해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페널티도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6개월간 시간 줄 테니까 네가 이사갈 집을 찾아가라는 그게 더 크다.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내가 전세금이 올라가서 더 못 살 수 있잖아. 그 상향된 전세금이 없어. 그러면 난 이사 가야 된단 말이야. 6개월 안에. 그럼 한두 달 만에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약자인 세입자가 충분하게 네가 다음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한 게 아마 내 생각에 6개월일 거라. 그래서 물론 둘 다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너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노? 내가 그렇게 안 되려면 뭐 안에 연락해서 그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빨리 얘기하고 둘이 서로 말이야. 그대로 한다 그러면 빨리 집주인하고 빨리 계약해서 뭐 올리지 않는 계약금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금 이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추후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더 유리하게 나에게 장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묵시적 계약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집주인이 연락하면 이제 그래.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잘 없잖아, 솔직히. 근데 그냥 지나가는 때도 많거든. 많다고? 서로 아파트가 한두 채밖에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고 물론 내같이 이제 원룸을 막 여러 군데 운영하고 전세 주고 있는 사람들은 체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전세 그냥 훅 지나가 버리거든, 날짜가. 야, 난 1,000만 원만 올라도 가지 싶은데. 아니 여러 개가 있으면 말이야. 한두 개면 당연히 다 체크하겠지만 이것이 오늘 내가 얘기했던 임차인의 내 돈을, 내 보증금을 지킬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두 가지 큰 걸 알아봤고. 그래, 돈을 지키는 거네. 이제 물론 내가 또 전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다음에도 네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이제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쓸 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아마. 이거를 뭐 확정일자를 이거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세권 설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왜 꼭 당일날 해야 돼요? 바쁜데 네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 다 끝내고 좀 진경 정리하고 그래. 며칠 뒤에 뭐 하지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가 만약에 전세 들어간다 하면 확정일자 알래? 전세권 설정. 저는 확정일자 받지. 아, 맞나? 확정일자 전입세하고 정확하게 계약서에 쓰겠지. 하세요. 네. 정확하게 계약서에 쓰겠지. 그 사이에 등기상에 권리상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그리고 뭘 해야 되겠노? 그날 등기부등본도 떼본과 동시에 잔금날 그 다음날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그 전날에 대출 받았던 게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등기부등본은 소장님한테 얘기 떼려고 하면 그냥 공짜 다 떼주나? 떼는데 내가 떼야 된다. 내가 인터넷상으로 뭐 600원인가 700원인가 뗄 수 있거든. 출력할 수 있다네. 그 법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만 적으면 뗄 수 있는 거. 원래 그런 거. 다 뗄 수 있다. 이거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짧게 얘기할 건데 길게 얘기 안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 요즘 많이 하죠. 이 보증보험은 두 가지 이제 여기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서울보증보험 SGI라는 회사가 있고, 주택도시보금 보증공사 이제 HUG 허그라 그러는데, HUG라 그래서 읽으면 허그잖아, 허그.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 안 하고 요 두 쉽게 얘기하면 큰 업체가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내 전세 보증금을 이 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거라. 근데 보증금을 내야 돼. 우리 보험료를 내야 돼. 보험료. 우리 보험 같은 거 들잖아. 그 보험 내듯이 한 번만 내면 되나? 1년에 얼마니까 전세 2년 하니까 2년치를 내야 되겠지. 한 방에. 한 방에. 내야 되는데 한 뭐 2~30 정도. 금액마다 다른.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두 가지 회사 SGI나 HUG가 얘가 중간에 있고 얘가 이제 그 회사라 치고 나와 이제 내가 세입자고 여기 주인이잖아. 네가 내 돈을 내가 계약금을 내가 이제 보험금에 대한 이 보험료를 이 회사에서 지불하면 보증은 이 회사에서 해주는 거라.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사정이 뭐 좀 어려워가지고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 거라. 내 돈 그대로. 아까 1억 5천. 그리고 이 사람 1억 5천 회사에서 줬잖아. 이 돈을 누구한테 받겠나? 집주인한테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내 돈이 떼일 염려도 없고, 왜냐면 이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고, 이 사람은 집주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연체료를 받겠지.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고, 인출만 내고, 그 며칠 사이에 또 전세 계약을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아파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돈을 좀 드리고서라도 요즘에 보증보험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럼 이런 거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돈이 더 비싸겠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세권 설정보다는. 근데 차이점은 서울보증보험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 읽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네. 두 개 자체가 그 범위도 다르고 전세 보증금 하는 범위도 다르고 또 아파트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뭐 수도권 얼마까지 되고 다 두 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건가 비교분석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면 부동산 소장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보증금 가입할래요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니한테 얘기했던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은 사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공부할 때 네가 좀 어려웠다 하는 그 부분을 나도 좀 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세입자만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집 주인이잖아. 그럼 이거랑 상관없네 지금은. 그렇지.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 너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하면 니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 나는 다 해주지.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 있다. 갑자기 네가 소장이 부동산 소장이 니한테 연락 와서 지금 전세 구하려는 사람 전세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하면 니가 갑자기 그럼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 네가 그렇지, 알고 있어야 되겠네 말이야. 그럼 네가 전세권 설정 그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나중에 내 등기에 그 사람이 올라가겠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모르면 나중에 뭐예요? 다 물어볼 수 있잖아. 또. 그러니까 알면 내 재산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게 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해했나?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쏙쏙 들어왔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이 초보자분들께 또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가져가면 다시 와보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걸 갖다가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